조금만 참으렴. 이제 곧 보렴, 널 위해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 우리 집에 역병 의사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까악이라고 합니다. 전 작은 촌마을의 의사 조수였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조수가 되면 뭐래? 분명 의사가 아니라서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 지금 내 뒷땅 까는 중? 선생님, 그 복장은 뭐예요? 코스프레? 지금 흑사병이 유행이야. 내 돈을 벌 기회다. 너도 얼른 옷 갈아입어. 14세기 유럽에는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는 위생 상태가 안 좋고 여기저기 쥐가 들끓었죠. 그 쥐가 퍼뜨리고 다닌 바이러스가 흑사병의 원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옷 너무 중이병스러운데요? 지금 나라에서 흑사병을 치료할 의사를 모집하고 있어. 어마무시한 돈을 갖다 준다니까. 지금이 병원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야. 그렇게 돈에 눈이 먼 선생님은 자진해서 역병 의사가 됐죠. 역병 의사란 약초를 넣은 까마귀 가면을 쓰고 길쭉한 지팡이를 들고 다니던 의사를 말하는데요. 의사들은 이 복장이 병을 막아준다고 믿었어요. 이 당시엔 의학적 지식이 매우 부족했거든요. 엄마. 아들아, 조금만 참으렴. 이제 곧 보렴, 널 위해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 우리 집에 역병 의사들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디 상태 좀 볼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까이서 진찰하면 전염병 옮을까봐. 지팡이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사람 흑사병 말기 맞습니다. 좋아, 그럼 치료를 시작하지. 이게 무슨... 지금 내 아들한테 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치료 중인데요. 환자를 두들겨 패는 게 치료라고요? 이 병은 신의 노여움을 받아 생긴 겁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죄를 뉘우치면 분명 병이 나을 거예요. 14세기 의사들은 전염병을 신의 노여움이라 여겼는데요. 환자가 더 악화된 것 같은데요? 할 수 없군. 이 방법은 안 쓰려 했는데. 왜 자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감염된 피를 모두 빼면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서 병이 나을 테니까요. 이때 의사들은 환자의 더럽혀진 피를 몽땅 뽑아내면 병이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다. 아들아! 당장 나가! 이 저승사자들아! 말이 심하시네요. 우리 SCP-049는 병을 치료하러 왔다. 꺼지지 못해? 실제로 잘못된 의료 지식 때문에 나을 수 있었던 환자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저희를 저승사자 취급해요. 할 수 없지.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못 살리고 있으니. 살려주세요! 저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긴 온통 시체들 뿐이라고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흑사병은 전염되는 속도가 매우 빨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병에 걸린 사람을 한 곳에 몰아넣었는데요. 너무 끔찍하네요. 아직 살아있는데. 딴 사람들이 감염 안 되려면 어쩔 수 없지. 역병 의사다! 돈에 눈이 먼 돌팔이들! 니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까지 죽었어! 오해예요. 저희가 가진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냅둬. 어차피 지금 시대에선 병을 못 고쳐. 뭐라고요? 그걸 알면서 왜? 돈이 되니까. 이 병이 유행하면 할수록 나처럼 인기 없는 의사들도 부자가 되지. 어차피 병 걸려 죽거나 의사한테 맞아 죽거나 그게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전 더 못하겠어요. 때려칠래요. 그렇게 저는 의사 조수를 관두고 전염병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흑사병은 유럽의 역사를 뒤바꾼 큰 역병이었는데요. 17세기가 돼서야 의학적 지식이 발달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죠. 현대에는 흑사병에 유사한 코로나가 유행이죠. 여러분들은 부디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해요. 어머니, 유모,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딸 일어났니? 어거신 갈수록 아름다우세요. 어떤 부잣집에 시집 가시려나? 전 결혼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1800년대 영국의 간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백의 전사 나이팅게일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간호사가 돼서 군인들을 치료해주겠다고? 제정신이니? 전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있어요. 아가씨, 사모님 말 들으세요. 아가씨는 귀족 집안의 따님이시잖아요. 어찌 의사나 간호사 같은 천한 직업을... 1800년대에 의료인은 하녀만큼 낮은 직업이었죠. 나이팅게일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 집안이었고, 엄마 빡 도는 꼴 보고 싶어? 헛소리 말고 시집갈 준비나 해! 당연히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죠.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됐어. 부모님의 반대를 끊고 군 간호사로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죠. 환자가 또 죽었어요. 이곳이 너무 더러워요. 네?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더 큰 병으로 번지는 거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이팅게일은 영국 정부를 찾아갔죠. 자료 보셨죠? 전쟁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병사들이 더 많아요. 그렇군. 하지만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나라의 돈이... 제가 해결할게요. 뭐? 저 금수저 출신이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나이팅게일은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죠. 여보세요? 나이팅게일, 드디어 나랑 결혼할 마음이 든 거요? 아, 그것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니고 의료시설 개선하려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주변 금수저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도움을 받았죠. 이제 사람들이 덜 죽네. 나이팅게일! 상부에 의료물품을 요청했는데 저희한테 줄 수 없대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 물자는 높으신 분들을 위한 거요. 네? 하찮은 일반 병사들 따위에게 줄 수 없지. 당신이 금수저 출신이니 뭐니 해도 소용없. 너 무슨 짓이오? 창고문이 열려버렸네요. 이제 가져가도 되죠? 나이팅게일은 상부에서 물자를 안 주면 창구를 때려 부쉈는데요. 나이팅게일! 여기서도 안 주겠대요. 있어봐. 여기서도 못 주겠다는데요. 응, 기다려. 이렇게 안 되는 일을 다 때려 부셔서 되게 만들었죠. 오늘따라 환자들이 많네. 다들 힘내봅시다. 네! 나이팅게일님,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전 러시아 병사인데 몸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저 자식은 적군이에요. 죽도록 냅둬요. 간호사에게 환자는 그 누구든 치료해야 할 대상입니다. 난 도움을 요청한 환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나이팅게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얼마 후 기나긴 전쟁이 끝나는데요. 어서 오시오, 나이팅게일. 소문은 들었소. 자네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저 간호사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어요. 뭐? 더 많은 환자를 살리려면 의료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제가 낼게요. 지인들한테도 모금하고요. 그렇게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죠. 환자를 낫게 하려면 청결한 위생 상태가 필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마음을 다해 환자를 돌볼 것. 그렇게 나이팅게일은 전문 지식을 갖춘 간호사들을 키웠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환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나이팅게일. 오늘날 간호사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는데요. 선서, 나는 언제나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심을 다해 아픈 이들을 돕는 나는, 나의 자랑스러운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피해마녀 바토리 백작 부인을 체포하라! 잠깐만요. 부인께서 모욕 중이신데 이러면... 백작 부인, 당신을 처녀 600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하겠소!
안녕하세요. 저는 17세기 하녀입니다. 오늘은 바토리 백작 부인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바토리 엘리자베트, 넌 어리지만 이제는 며느리이자 이 성의 안주인이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알겠느냐? 네. 더 크게! 바토리 부인은 귀족 집안의 딸로 15살에 헝가리 백작과 결혼했죠. 하지만 백작은 전쟁터에 나갔고 행복한 결혼 생활 대신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토리! 백작 부인이라는 것이 접시 하나 못 닦아? 마님, 이런 건 저희 하녀들이 하겠습니다. 나도! 내 며느리면 어련히 알아서 치워야지. 어린 바토리 부인은 매일 감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죠. 그로부터 몇 년 후 남편인 백작이 전쟁터에서 죽게 됐는데요. 나라 이것들아! 이 성과 보석들은 모두 죽은 아들 것이란 말이다! 아니요, 어머님. 이제 제 것이죠. 뭐라? 얘들아, 어머님 밖으로 잘 모셔라. 그렇게 바토리 부인은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쫓아냈죠.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요. 에휴, 이제 좀 자유로워졌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피부가 예전 같지 않네. 백작 부인이라면 이 아름다움을 유지해야만 하는. 부인, 커피 가져왔습니다. 부인이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커피로 가져왔. 저는 실수로 그만 부인께 커피를 쏟았는데요. 아니어도 내 건방지게! 네가 죽고 싶은 게로! 뭐지? 저 아이의 피를 묻혔더니 내 피부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야! 이때부터 바토리 부인의 끔찍한 행동이 시작되었죠. 야, 그거 들었어? 지금 바토리 부인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대! 성 안에 젊은 하녀들을 하나씩 죽여서 그 피로 매일 목욕을 한대! 뭐? 그게 말이 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조세핀, 김꼬냥 등등 한 명씩 사라지고 있잖아! 그냥 일이 빡세서 튄 거 아냐? 마님이 자꾸 급발진하니까. 죽임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하녀들뿐만 아니라 성박 여자들까지 잡아들인다는 얘기가 있어! 저는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래, 아무리 마님 성격이 사이코라 해도 설마 그런 짓을 하겠어? 그래도 모시는 분인데 직접 확인을. 저는 결국 부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요. 마님은 새빨간 물이 가득 찬 욕조에서 몸을 씻고 있었죠. 그 후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녀일을 그만두고 성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보요 속보! 바토리 백작 부인이 600명이 넘는 여자를 죽였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피해 목욕을 한 마녀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너야말로 바토리 부인 소식은 들었어. 정말 끔찍한. 그거 실은 모두 거짓말이란 소문이 있어. 뭐? 돈이 더 필요하다뇨. 난 헝가리의 왕이야. 영토를 확장하려면 계속 전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그놈의 전쟁! 난 그것 때문에 남편을 잃었어요. 더 이상 젊은 군인들을 희생시키는 짓에 돈을 댈 수 없어요. 그 당시 헝가리 국왕은 부자인 바토리 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부인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인이 600명을 죽인 마녀라는 것도. 다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어. 하지만 난 부인이 핏물에 목욕하는 걸 봤어. 그거 붉은 찻잎으로 끓인 물이래. 목욕을 돕던 하녀들도 공범으로 사형당했어. 바토리 부인 역시 곧 죽을 목숨이니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됐지. 그렇게 부인을 둘러싼 소문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됐죠. 그 당시엔 일부러 음모를 꾸며 죄 없는 사람을 사형하는 마녀 재판이 있었는데요. 부인이 정말 마녀였는지 아닌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인은 정말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마녀였을까요? 카구야 히메를 내놓아라! 벌써 여기까지 오다니. 어서 가거라! 절 키워주신 두 분을 두고 갈 순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구야 히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나무에서 태어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대나무를 팝시다. 좋아요. 여보, 저기 좀 봐요. 아니, 대나무가 왜 빛나지? 혹시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죠? 한번 잘라봅시다. 어느 날 노부부는 빛나는 대나무를 발견했죠. 그리고 대나무 속에 아기가 있다니? 울지도 않고 귀엽구만. 얘야, 우리랑 가자꾸나. 그렇게 빛나는 대나무를 자르자 아기가 들어있었죠. 노부부는 아기를 데려와 정성껏 길렀는데요. 엄마! 아빠! 아이고, 우리 마중 나온 거니? 이게 자식 키우는 재미인가 봅니다.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을 카구야 히메로 짓는 게 어떨까요? 빛나는 공주란 뜻이죠. 예, 빛나는 대나무에서 발견하기도 했고 또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저는 카구야 히메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죠. 그로부터 몇 년 후 우와, 저 예쁜이는 누구지? 그것도 모르는가? 대나무집의 카구야 히메라네. 저는 무럭무럭 자라나 이름처럼 빛나는 미녀가 됐는데요. 어느새 어여쁜 여인으로 자랐구나. 두 분께서 잘 키워주신 덕이죠. 슬슬 신랑감 한번 구해볼까요? 네? 싫어요. 저는 부모님과 평생 살 거예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있잖니. 죽기 전에 네가 결혼하는 걸 봐야 안심하겠구나.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았죠. 너들 카구야 히메 결혼 번호표 뽑았어? 넌 3387번이야. 나는 1만 번째인데. 주목! 카구야 히메와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숨어있는 5가지 보물을 가져와 주세요. 부처님의 밥그릇, 전설의 옷까지, 불지의 털옷, 그리고 용의 구슬과 제비의 조기패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구해? 제 조건을 들은 남자들은 장깨를 부렸는데요. 전설의 산에서 옷가지를 가져왔습죠. 이거 혹시 다이소에서 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지? 저도 똑같은 거 샀었거든요. 다음 후보. 좀만 기다리시오. 내가 제비가 낳은 조개패를. 다음. 이렇게 제 남편감 후보들은 차례차례 탈락했죠. 그런데 제가 남편감을 구한다는 소문이 왕궁까지 퍼지게 됐죠. 카구야 히메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예, 근데 결혼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나는 왕이다. 내가 못할 건 없지. 신하들을 시켜서 보물을 찾아올 값쇼? 뭔 소리야? 그럼 언제 결혼해? 지금 당장 카구야 히메의 집에 군대를 보내라. 강제로 내 앞에 끌고 와. 끌고 오는 이에게는 포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왕은 강제로 저와 결혼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는데요. 여보, 큰일이에요. 왕의 군대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니.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아니란다. 우리가 억지로 결혼하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 전 원래 달나라의 공주예요. 오? 선녀들이 절 데리고 날아가다가 대나무에 떨어뜨린 거라고요. 너 그게 실화냐? 진짜 리얼 100% 실화예요. 너 그래서 빛나는 대나무 안에 아기가 있었던 거군. 네 정체가 뭐든 간에 좋다. 도망갈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달나라로 돌아가렴.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모두 믿어주셨죠. 바로 그때 카구야 히메를 내놓아라. 벌써 여기까지 오다니. 어서 가거라. 절 키워주신 두 분을 두고 갈 순 없어요. 우리 목숨보다 네 행복이 더 중요해. 어서 가거라 얘야. 결국 저는 하늘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시죠? 저흰 달나라의 선녀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가시죠, 카구야 히메님. 달에서도 잘 살거라 카구야 히메. 그렇게 전 마중 나온 선녀들 덕에 무사히 달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후후. 오늘도 열심히 대나무를 캐볼까? 날이 밝으니 카구야 히메도 우리가 잘 보이겠죠? 언젠간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사는 걸 보여줍시다. 부모님은 매일 밤마다 대나무 숲에 찾아오시죠. 비록 만날 수는 없었지만요. 카구야 히메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설화인데요. 저는 현재 달나라에서 여전히 절 키워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상 대나무에서 태어나 달로 돌아간 공주의 이야기였습니다.
포위하라! 이러지 마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황실에서 일하는 바베큐 스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마지막 공주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아나스타샤, 어쩐 일이니? 아버지와 나들이 가고 싶어서요. 지금은 일이 많은데. 심심하단 말이에요. 제발요. 연석이 어쩔 수 없지. 아나스타샤의 아버지 니콜라이 2세 황제는 무척 자상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선생님,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뭐야 이 거지는! 괜찮네. 방법이 대체 뭔가?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소? 황제가 잘 살아야 국민들도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그렇게 진행하시게. 세금을 왕창 거둬라. 아이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황당이다. 억울하면 황제에게 구하라. 무능한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이라는 떠돌이 수소자에게 놀아났죠. 그래서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나를 불렀는가? 자네, 요즘 나한테 사사건거 시비 걸더군. 그게 무슨 소리인가? 뭐야 이 거지는! 그건 자네가 너무 나대서. 나에게 반항하는 것은 곧 황제만 얘기라네. 라스푸틴은 러시아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세상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궁으로 가서 따지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금만 뜯기면 살 수 없어요. 갑시다. 왕실을 쓰러집시다. 국민들은 화가 났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저자다! 저자를 죽여요! 이게 무슨 저리 싹 꺼지지 못해. 라스푸틴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니콜라이 2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 감시받는 삶을 살았는데요. 아버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미안하구나, 당분간은. 그래도 이제는 아나스타샤와 많이 놀아줄 수 있단다. 정말요? 좋아요. 황제는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벌벌 떨며 지냈죠. 힘든 시기였지만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니콜라이 2세가 다시 황제가 되겠다고 나서면 곤란해집니다. 역시 니콜라이 2세를 죽이는 수밖에. 정부는 완전히 황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서운 계획을 준비했죠. 이 장난꾸러기. 여기요. 잡아보세요, 아버지. 그렇게 뛰면 위험해, 아나스타샤. 웅성웅성. 누가 오고 있어요. 설마 아나스타샤 집으로 돌아가셨구나. 찾았다. 황제 가족을 찾았어. 포위하라! 이러지 마시오. 모두 잘 가시게. 그렇게 황제 가족들은 모두 총살당해 죽고 말았죠. 그런데 조장님, 아나스타샤 황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사사시 뒤져. 이상하게도 아나스타샤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거 들었어? 아나스타샤가 나타났대. 죽은 거 아니었어? 시체가 없었다잖아. 살아있었나봐.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얼마 후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아나스타샤입니다. 닮았어. 그치만 그걸 어떻게 믿지? 제 귀를 보세요. 아나스타샤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그렇다면 서건서건서건. 이 정보는 황제만 알 수 있는 정보. 당신이 정말 아나스타샤인가요? 네, 그날 총에 맞았을 때 군인이 도와줘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황녀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어릴 때 좋아하시던 인형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그치만 제 눈을 보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아나스타샤겠어요. 확실히 황녀님과 닮은 외모 때문에 저는 속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짜 아나스타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이려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나스타샤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있든 무사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리, 제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당신은 인도 최고의 계급이고 나는 손을 잡아서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내 신분이 문제라면 최고 계급 따위 버리겠어요. 라씨,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 네가 감히 천한 계급의 남자와 진심으로 예비선에 죽고 싶은 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최상위 계급 출신 라시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속한 가장 높은 신분인 브라만, 그 아래로 귀족 신분인 카샤트리아, 그리고 서민 신분인 바이샤, 노예 신분인 수드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닿아서는 안 되는 천한 계급 달리트가 있죠. 오늘 샤인머스켓이 달달하네. 브라만 계급인 아가씨를 위해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 힘들게 구해왔어요. 정말? 다들 고마워. 전 최상위 계급이었기에 돈, 명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이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토록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란 걸. 자, 찐티타임을 즐겼으니 슬슬 사원에 기도하러. 아니, 이 더러운 놈이? 제일 천한 달리트 계급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지? 저 남자 불가촉 천민이에요. 절대 닿아서는 안 되는 더러운 계급이죠. 감히 달리트 주제에 사원에 기도하러 왔나봐요.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천한 계급이라도 신께 기도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 남자 너무 내 스타일이잖아. 저는 그렇게 불가촉천민 신분의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죠. 저기요. 네? 전 라시라고 합니다.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조금 만나보지 않을래요? 저희의 사랑은 그렇게 저의 열렬한 대시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커리! 라씨, 많이 기다렸어요? 아버지 몰래 오느라. 1시간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네? 농담이에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난 100년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커리. 저희는 신분 차이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만 만날 수 있었죠. 그렇게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요즘 아버지가 자꾸 의심하는 것 같단 말이야. 들키지 않게 더 조심해야. 라씨! 지금 어딜 가는 게야? 아버지! 그 천한 달리트 사는 놈 만나러 가는 게냐? 어떻게? 사람 써서 다 알아봤다. 감히 브라만 계급이 불가촉 천민을 만나다니. 네가 내 손에 죽고 싶은 거구나. 인도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자를 죽이기도 하는데요. 커리, 아버지가 날 명예살인하려고 해요. 당신 마을로 데려가서 숨겨줘요. 아니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커리를 따라 최하층 계급이 사는 달리트 동네에 가게 됐죠. 아이고. 너무 배가 고파. 이게 달리트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지옥이나 다름없는. 라씨, 누추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당신한텐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달리트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때 제가 브라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죠. 또한 이런 끔찍한 신분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도요. 커리, 난 이제 평생 아버지한테서 도망 다녀야만 해요. 이런 나랑 결혼해줄 수 있어요? 당신을 지켜주겠지만 결혼은 못해요. 커리, 제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당신은 인도 최고의 계급이고 나는 손을 잡아서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내 신분이 문제라면 최고 계급 따위 버리겠어요. 라씨,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 네가 감히 천한 계급의 남자와 진심으로 예비선에 죽고 싶은 거냐? 저는 그렇게 절 명예살인하러 온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죠. 현재는 커리와 함께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가 언제 들이닥쳐서 절 죽일지 너무 두려워요. 현재 인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태어난 신분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께서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면 신분 제도가 없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